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오. It'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North Korean people, certainly in the best interest to keep Americans safe as well.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면서 내민 두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영국 폐기 카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변 핵시설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면서 최근에 동창리는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런데 조용하던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지난 3일에 촬영된, 지난 3일입니다. 3일에 촬영된 위성사진. 가만 보니까요, 지난 2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크레인 2대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허만숙 차장. 이 크레인 2대, 옆에는 공사 자재들이 잔뜩 쌓여 있고요. 크레인 2대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위성 사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레일식 이동 건축물을 다시 조립하고 있는 이런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엔진 지지 구조물도 다시 조립하고 있는. 조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 미국에 있는 웹사이트인 38로스에 의해서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그 전날 이제 국회에서 밝힌 바 있듯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 그 발사장에서 뭔가 좀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이 발사장을 다시 건설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 발사장을 폭파시킬 때 나중에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이어서 또 나온 것입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군사 전문가로서 볼 때는 이 위성 사진 어떤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엔진 지지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2012년 12월 12일 날 최초로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봤어요. 네. 그때 이제 광명성 2호라고 은하 3호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로켓을 세워놓고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물론 이제 쏘고 나서 바로 폭발을 했지만 어쨌든 그때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데, 즉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죠. 저게 바로 동창리인데, 저거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발사장이란 말입니다. 네. 또 지금 미국의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만약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 명백하게 탄도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기는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위성이다라고 우길 수가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고정 발사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엔진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높은 그런 구조물을 세우고 있고, 또 타워 크레인이 지금 2대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타워 크레인은 높은 뭔가의 건축물을 지금 짓는다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봐서 북한이 지금 뭐 3월 2일 날 촬영됐으면 2월 28일 날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됐는데 이틀 만에 저걸 다 갖다 놓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그 이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고, 즉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카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건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기지를 폐기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폐기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어제 국가정보원이 이제 지붕과 문짝을 고치고 있다. 네. 지붕, 문짝. 딱 두 개만 얘기했어요. 근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위성사진을 딱 들이밀면서 이건 지붕과 문짝이 아니야. 지붕과 문짝을 훨씬 뛰어넘는 실제 재건, 리빌딩이라는 게 재건이잖아요. 재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딱 들이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국가정보원의 보고가 약간 축소됐을 가능성까지 지금 예견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저게 폭발을 위한 거냐 아니면 재건, 문자가 들어 재건을 위한 거냐 하는데 저는 지금 재건 쪽에 더 가깝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 움직임이 시작된 건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그 사이에 계속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하노이 협상이 한참 준비되고 가서 얘기하고 그런 중간에도 계속 진행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하. 계속 만지작거렸다. 네. 그래서 이제 결렬된 다음에 짠 하고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종모 실장님, 저는 근데 궁금한 게요. 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는 싱가포르 회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언급됐던 장소이고요. 심지어 지난해 9월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됐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와서 하노이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영변 핵시설만 언급이 되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는 왜 이렇게 뒤로 제껴져 있었던 거죠? 동창리 미사일 기지가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는 있으나 네. 저것이 얼마든지 미국이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고 아하. 그다음에 북한이 발사하기 전에 미국이 공대지 미사일 가지고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타우로스 미사일을 가지고 네. 북한 지역에 접근하지도 않고 이 서울 상공에서도 얼마든지 폭발시키는 아하. 기세이기 때문에 사실 별 위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만 그렇죠.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 그냥 하나의 하나의 여러 가지 내놓는 카드 중에 하나를 그냥 덤으로 내놨던 건데 네. 현재 저걸 가지고 미국을 위협함으로써 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들을 다시 한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소재가 쓸 수도 있다 해서 이제 압박카드로 현재 쓰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새삼 저희가 다시 언급하고 중요시하게 다루는 이유는요. 바로 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날려보낼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ICBM의 핵심 엔진인 로켓 기술을 개발하고 이 완성한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동창리에서 개발한 이 화성 15형을 쏘아 올렸었죠. 그리고 그 직후에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으로서 우리가 목표한 로켓 무기 체계 개발의 완결 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 탄도로켓이다.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자, 이렇게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신 대표님, 하태원 부장과 김종모 실장 두 분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게 미국의 지금 실질적인 위협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국 압박 카드로 좀 만지작거리는 거다. 이렇게 종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화성 15형을 방금 발사한 걸 이춘희 아나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화성 15형을 발사를 했을 때 이게 과연 대기권 재진입을 해서 네. 정말로 원하는 지역에 탄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아직 네. 뭐 이런 반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탄도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대형 로켓 발사 실험을 해서 미국에게 확실하게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신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핵을 완전히 폐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동결 또는 소폭 감축 이 정도만 가지고도 미국의 두려움을 이끌어내서 협상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선다면 여기 이걸 우주 로켓, 즉 인공위성, 광행성 2호 그때 쏘아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통신해야 되니까 인공위성 쏘아 올린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 장거리 로켓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도 피해가면서도 우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게 ICBM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다만 김정호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골치 아프게 만드는,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장소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과거에 비하면 저것이 갖고 있는 위력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예, 정치적인 위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록 하노이 회담은 실패가 아니라 뭐 결렬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그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뭐 세계에다 대고 그렇게 약속을 한 상황에서 다시 미사일 실험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문제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동창리 미사일 이 실험장 폐쇄 부분이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에서 이렇게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만약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깨버리면 네. 그러면 남북 군사 합의든 뭐 판문점 선언이든 줄줄이 다 이렇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뭐 하고 싶어도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굉장히 그렇죠. 깝깝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가지가 남습니다.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도 지금 함부로 ICBM을 뭐 쏘거나 실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에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해왔죠. 미국민의 안전, 미국으로 ICBM이 날아오지 않도록 중단하는 것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런 말도 했습니다. We are very hopeful that Chairman Kim will fulfill his commitment, the one that he made back in June in Singapore to denuclearize his country. It'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North Korean people, certainly in the very best interest to keep Americans safe as well. That's the president's mission. 자, 하태영 부장. 예. 한반섭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북한이 섣불리 뭐를 실험하거나 그럴 수는 절대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그동안 누누이 약속을 해왔는데 우리가 이 비핵화 조치 같은 것들 지금 취하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네. 마음만 먹으면 다시 과거 시점, 그러니까 2018년 11월 그 이전 시점으로 언제든지 돌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고요. 또 새로운 길이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해 왔잖아요. 네. 새로운 길이 어떤 거냐. 새로운 길이란 결국 군사적 위협, 다시 한반도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한 1년 반 동안 지속됐던 그 평화가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네. 그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다분히 던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정인 청와대 통일 외교 안보 특보. 자,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검증 문제를 제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동창리에 있는 그 탄도미사일 발사 때 그것도 20% 정도 뭐 폐기 완성됐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보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의 검증 가능한 폐기라고 하는 건 아직 와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말로 약속은 했지만 행동으로 지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에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동창리 미사일 기지가 이제 영변 핵시설 이후에 또 다른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다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일단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근데 위성 발사 시험 안 하겠다는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아, 또 말장난 같은 또 말장난 느낌인데요. 같지만 어찌됐든 네. 우리는 위성 발사 시험 하는데 언제 내가 위성 발사 실험 안 한다고 했느냐. 한다면 동창리 실험장도 딱 실무가 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또 한번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북한은 이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조립소를 다시 이렇게 개보수하고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보고서 내용이 보도로 흘러나왔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정도는 완전히 해체하더라도 1년에 핵 무기 두세 개는 거뜬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나왔어요. 네, IAEA죠.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전 사무총장인 하이노넨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이미. 북한에 이미 핵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죠. 많은 곳에 산재해 있고 플루토늄은 이제 옛날 거고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이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변을 폐쇄하더라도 그 다른 곳에서 원하는 무기 생산, 양산 체제는 얼마든지 갖춰져 있고 1년에 2개, 5개 만드는 건 시군죽 먹기다. 그렇죠. 이런 분석을 해준 거죠. 저게 결국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던 영변 폐기를 하면 불가역적 수준의 비핵화 단계로 들어간다. 이거와는 확실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제 이제 그 강선 그리고 또 분강 그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몇 개가 있다. 26,000개. 지금 보도된 것만 해도 26,000개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말씀드리면서 계산을 했을 때 그걸 이제 360을 다 돌렸을 경우에는 네. 1년에 최대 29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그 세 군데에서만 나온다. 네. 그러면 그 영변의 범위를 지금 뭐 분간까지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거에 어떤 시각 차이는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영변 그 단지 그것만 한다면 25발을 더 만들 수 있고 아하. 거기다가 만약에 분광을 영변에 넣는다 하더라도 12발, 13발 정도를 더 1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